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이스라엘이 미사일 쏘자마자 외국인이 3조 주어 담은 AI 반도체 이 주식 한 주라도 꼭 사셔야 합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방송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시황적인 부분의 종목 소개들은 늘 말하는 게 단타가 아니에요. 단타가 아니라 뭐다? 어느 정도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종목 소개들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노펙스라는 종목이 급등이 좀 나와줬습니다만, 시노펙스 제가 언제 소개시켜드렸다? 자, 1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바닥에서 완전 생 바닥에서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시노펙스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생 바닥에서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지금 몇 배? 지금 한 6배 정도 상승하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또 보시면 알겠지만 라이트론이라는 종목도 제가 2월 초에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라이트론이 어떻게 되고 있다, 2월 초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 드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분할매 진행했다라고 하면은 오늘장에 또 2배 정도, 이제 라이트론이 빛과전자로 이제 이름 바뀌었죠. 그래서 2배 정도 수익이 나는 뭐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시황적인 부분 정말 보면은 여러분도 오늘 또 장중에 이스라엘이 미사일 쏘면서 증시가 또 무너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하락 속에서도 분명히 길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수익이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해 안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도 끝까지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장중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3% 정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4% 정도 하락을 하면서 오랜만에 증시가 굉장히 큰 폭으로서 하락한 모습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지금 증시 여러분들이 뭐 도망가야 되는지 매수해야 되는지 뭐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증시가 사실 뭐 저가 매수의 기회다, 매수의 기회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은, 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하락의 이유가 오늘 뭐 때문이었습니까? 자, 이스라엘이 이란 내 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드디어 뭐 했어요? 보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오자마자 증시가 뭐 하기 시작했다? 굉장히 가파르게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사실 중요한 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런 이스라엘의 보복이 이제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를 무너뜨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거죠. 우리가 쓰리고 산고라고 하면서 이제 이 중동 사태 때문에 이 뭐가 지금 올라가기 시작해. 오늘도 장중에 갑자기 유가가 또 올라갔고요, 환율도 올라갔고요, 금리는 뭐 사실 지금 뭐 변동 없지만 유가, 환율, 금리 해가지고 지금 이 삼고라고 하죠. 이 사태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이걸 뭐예요? 시장의 악재로 보면서 증시가 계속해서 무너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그러면은 증시가 계속 더 크게 무너지려고 하면은 유가, 환율, 금리 이게 뭐가 돼야 되냐고 하면은 저는 최악까지 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과거에 어느 정도 경험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이게 최악까지 가지 않는 이상 증시가 빠지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자, 유가 같은 경우는 어디가 최악이다? 지금 이제 보면은 작년 9월 정도 이때까지가 최악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올라가느냐? 이게 사실 여기 올라가고 나서 이걸 돌파하려고 하면은 그때 돼서 저는 증시가 무너져야 된다 좀 보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또 이제 유가가 아니라 이제 또 뭐예요? 지금 이제 이 달러를 본다 하더라도 과거에 1,450원 정도 금방까지, 그러니까 한 1,460 이 정도는 또 다시 뚫어줘야지만 뭐 할 수 있다. 증시가 엄청나게 무너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해요. 금리 역시도 뭐예요? 금리 역시도 사실 여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고, 2000년대 전에 이 금리는 말도 안 되는 거고, 많이 올라봐야 리먼 사태 전에 이 정도 금리, 리먼 전이라든지 이제 IMF 전이라든지 뭐 이런 이 당시에 이제 여기 정도 금리가 그러니까 여기 정도라면 이제 한 6% 정도겠죠. 한 6% 정도가 최악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역시도 사실 올라가려면 뭐 해야 돼요? 올라가려고 하면 지금 다이렉트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또 이거는 뭐
실시간 변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 FOMC 이후의 흐름을 봐야 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 저는 사실 이제 금리 역시도 많이 올라가 봐야 6%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과정이 3고 현상에서 이 최악을 돌파하려고 하면은 뭐가 일어나야 되냐고 하면요. 사실상 전쟁이 더 심화가 돼야 된다. 전쟁. 중동 전쟁이 심화가 돼야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이 이제 미사일을 타격함에 따라서 이제 뭐 이 심화가 될 것이다라는 이런 뭐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확전되지는 않을 거다 라고 좀 생각하는 사람 중에 또 하나가 뭐냐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쐈잖아요. 근데 이란이 뭐라고 합니까? 이란 외무장관이 이스라엘 재차 공격 시, 그러니까 미사일 받고 나서 너희 한 번만 더 쏘면은 우린 최고 수준으로 즉각 대응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한 번을 쐈지만 반격하는 게 아니라 어디 한 번 더 쏴봐라. 그러니까 관망으로 가버리죠. 관망.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에서 어떤 기대감으로 들어오게 되냐고 하면은 이란 역시도 확전으로 가는 거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어느 정도 있지 않나? 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고요. 여기 추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보면 이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뭐예요? 확전만큼은 피하려고. 그러니까 보복은 했어요. 보복은 했는데 이 보복 역시도 이게 재보복 역시도 이게 정치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게 정권적인 문제라 보셔야 돼요. 이것도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보면 어쨌든 이스라엘도 뭐 한다. 확전을 피하기 위해서 제한된 군사 옵션 쓴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전면전은 어쨌든 피하겠다. 실질적으로 미국에 미리 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뭐 엄청 전면전으로서 확전할 생각도 없고 일단 보복은 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봐야 되는 거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확전까지는 안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보면은 이 바이든 같은 경우도 뭐 한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방어하겠지만 뭐 한다? 이란 공격엔 불참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방어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전에도 얘기했지만 바이든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 실제로 이 이스라엘 국민 역시도 75% 이상이 보복을 반대했어요. 근데 이 미사일 쏴버린 건 사실상 네타냐후의 뭐다? 정치적인 의견, 그냥 독립적인 의견이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바이든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뭐 한다. 이란 공격을 이거는 좀 제재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는 거고 이 바이든 역시도 제가 지금 최근 계속 얘기한 게 뭡니까? 재선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도 그렇고요. 중동 사태도 그렇고 여기 확전까지 벌어지면은 거의 그냥 3번 그냥 전쟁 3번 그냥 바이든이 이거 바이든이 뭐 일으킨 건 아니지만 트럼프가 하는 말이 있죠. 바이든이 무능력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만약에 바이든이 아닌 트럼프가 지금 미 대통령이었다고 하면은 전쟁은 단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이든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확전까지는 막아야 되는 추세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이 뭐다? 이런 이 상방 추세를 어쨌든 타고 가는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뭐로 볼 수 있다?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시장이 무너지면서 이 추세대를 터치해주는 구간이 오히려 줍줍해줘야 되는 기회다 라고 저는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과연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사야 되는가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하지만 뭘 사야 된다? 이런 하락장일수록 우리나라의 지금 긍정적인 요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 긍정적인 요인이 뭐다? 반도체 등 수출 전망 긍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IMF 당국자도 뭐예요? 우리 한국은 수출에 힘입어 성장할 것을 예상하는 만큼 반도체 수출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관련 반사 이익 수혜주를 사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특히나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살 것인가 봤을 때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야? 우리나라는 삼성밖에 없어요. 삼성. 그래서 삼성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반도체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 삼성이 과연 무엇을 삼성에 대한 이런 반사익 수혜도 좋지만 지금 제가 뉴스를 하나 빼먹었네. 지금 보면에서 한국 반도체 등 수출 긍정적이다라는 이슈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지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삼성의 나라라고 할 만큼 반도체를 볼 거에 뭐 봐야 된다? 삼성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뉴스 빼먹은 건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고 있다? 사실상
팔만전자 흔들려도 증시가 무너지는데도 외국인은 뭐하고 있어요? 이 삼성전자를 약 3조 정도 매수하는 거 확인하고 있죠.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오히려 하락장에서 외국인이 3조 정도 주워 담은 삼성전자 그리고 또 뭐라고요? 우리나라 경기가 내나 반도체에 대한 미래 모멘텀 성장성의 중심이 되어 있는 만큼 반도체 이쪽으로서의 우리가 반사익 수혜는 꼭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이 삼성전자를 본다라고 하면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죠. 삼성전자를 사는 것보다는 왜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봐야 50%니까 삼성전자를 사는 것보다는 삼성전자의 반사익 수혜주를 사자라고 늘 말씀드렸고 그걸 지금 찾아봤을 때 뭘 봐야 된다. 오늘 뭐 이슈가 나오고 있는 거 삼성이 지금 뭐 하기 시작했어요? 중국 최대 모터쇼 오토차이나에 이번에 뭐 한다? 첫 참가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차량용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차량용 반도체 이런 쪽으로서의 우리가 좀 시선을 돌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이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이게 뭐 물론 이 첫 참가는 게 맞지만 이게 이번에 갑작스럽게 이슈가 된 게 아니라 과거부터 뭐 했다 이야기가 나오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삼성 파원들이 뭐 하겠다 이제 HPC라든지 고성능 PC 아니면 자동차에 뭐 한다 자동차에 영역을 집중한다라고 하면서 과거부터 차량용 반도체 이야기는 계속 나왔던 부분이고 사실 차량용 반도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 차량용 반도체에 집중하는 만큼 또 뜰만한 우리 CXL이라든지 온디바이스 AI라든지 이런 것처럼 그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의 수혜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게 바로 뭐다? 아마 이제 칩렛이란 거죠. 칩렛이 대세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차량용 반도체 시장 공략한다라고도 했는데 그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뭐 한다? 차세대 패키징 칩렛을 적용할 것이다. 그래서 MPU 조각 칩렛으로 붙일 수 있는 구조로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이 칩렛이라는 게 앞으로의 뭐가 돼요? 이 AI 반도체에 있어서 이 AI 반도체의 생산 효율을 몇 배, 2배까지는 끌어올려줄 초고성능 칩렛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삼성의 미래 먹거리는 뭐 차량용 반도체 뭐 이쪽으로 집중한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칩렛이라는 부분의 투자, 성장 모멘텀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칩렛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의 수혜주로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게 이 3S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보다시피 3S가 세계 최초 칩렛 캐리어를 개발하면서 과거 삼성전자가 칩렛 육성한다라고 했을 때 관련 반사익 수혜주로 시장에 이슈를 받았던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뭐다?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게 상승 추세를 타고 가고 있는 구간대에서 이 하방 추세 그래서 지금 이 구간대 아마 다음 달 정도 해가지고 잘 받쳐주면서 이렇게 지지라인 잘 지켜주면은 이번 달 다음 달에서 이 삼각수렴 돌파와 함께 충분히 강한 상방 시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면서 3S 눈여겨보시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늘 말씀드렸다시피 시황적인 부분에서의 종목 소개는 뭐 해봐야 된다. 가격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제가 이렇게 가격 전략도 딱 깔끔하게 잡아드리고요. 주에 1회 정도는 뭐 한다? 단타까지 무료로 진행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단타 진행하면서 이런 식으로 매수가부터 다 잡아드리고 상한가 딱 수익 보는 거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입 인베스트먼트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